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것조차도 금기시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의 마지막 마무리인 죽음도 사실은 삶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하나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꾸준히 연장시켜 왔지만 아직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으로는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환자도 약물이나 생명 유지 장치로 생명을 연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도 삶의 마무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나이 좀 드신 사람들 대부분은 건강한 삶만큼이나 자기 삶의 마무리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면 모를까 병원 침대에서 주렁주렁 링거병이나 매달고 오래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본인이 사전에 연명치료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범위를 결정하고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 어려운 결정을 보호자 가족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997년 보라매 병원에서 가족들 요청으로 인공호흡기를 뗀 사건과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이 우리나라의 연명의료 중단 사전 결정 제도가 도입된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의결됨에 따라 사전에 본인이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고 가족들의 동의만 있다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어디까지 연명치료를 할 것인가를 미리 본인이 결정해두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본인이 작성할 수 있는 제도를 2018년에 도입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입니다. 의료진들은 연명치료로 스스로 삶을 다시 영위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지요. 그러나 소생이 어려운 환자를 연명시키는 치료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한 연명치료 중단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점점 늘어간다고 합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등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